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자, 퍼스트 브랜딩의 저자 국도영 저자님입니다. 일단 본인 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메이저로 활동하고 있고 경제경영서 퍼스트 브랜딩의 저자 국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우리 유세현 TV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 바르던 그 비비크림을 좀 발랐는데 이거 하면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잘 나오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 다음에 나라면, 그러니까 내 시대에 했던 지금 4050이 했던 도전들보다는 2030들의 도전들에 더 맞는 어떤 그런 감각 있는 도전들을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하셔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네. 저랑 비슷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좌우명이 이제 머리 들어가면 몸 들어간다. 머리부터 일단 집어넣고 보자. 아무것도 없지만 바닥부터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저는 아까 너무 놀란 게 제 1호 국내 1호? 이거 국내 1호 어떤 기관이에요? 그랬더니 스스로 만드신 기네스북에서 인정한. 자,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월드 레코드, 그러니까 세계 기네스북처럼 한국에도 그런 기록 인증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원이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인 인증식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개인 브랜드 메이저라는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받게 됐고,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이제 1호라는 어떤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대중적인 인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뭐 대중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못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튼 뭐 그 지상파 방송에서 한 1년 정도 국내로 개인 브랜드 메이저로 제 코너도 따로 있었고요. 못 보셨죠? 네, 저희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제가 나오는 방송 안 보시더라고요. 뭐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아주 감사하게도 뭐 책도 나오고 또 대학 교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업인 활동도 하면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나름대로 좀 키워오다 보니까 뭐 좀 쓰여지는 곳들이 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뭐 언론사에 뭐 논설위원 하면서 뭐 칼럼도 좀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분들에게 제가 1호로서 책임감 있게 해왔다라는 어떤 뭐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주장하고 인정받은 건 맞으니까요. 활동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기네스북에 가서 내가 이거를 인증을 해달라, 그래서 나를 1호로 만들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용기,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고. 네.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주간지, 리클피플. 네, 이제 꼭 들어가고 싶었던 그 네네네. 회사를 가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거기 회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이력서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네네. 버티고 가서 부딪히고 아니 입사가 그게 끝났는데. 네네네. 그 상황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에 고졸이었어요. 고졸이었는데 고졸이 기자가 되는 거는 사실 사회 통념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때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사실 제 삶도 좀 바뀐 건데 이제 뒤가 없으니까 사실 용기가 더 났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드려 봤는데 여차여차해서 되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프레임에 갇혀서 나를 맞추다 보면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의 범위가 줄어들더라. 저도 그걸 겪었던 거죠. 그래서 두드려 봤는데, 물론 뭐 저는 너무너무 우리 박형수 회장님 만나서 참 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적은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적으면서도 이게 우리 독자들한테 어떤 울림으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딱 말씀을 하셔서,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랐고, 그때는 아무튼 참 운 좋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였죠. 원래 고졸이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저 그 전에 했던 일이요. 제 기억에는 잠깐 하이마트 가서
아, 근데 하이마트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죠. H마트 가서 판매사원 들어갔다가 이틀 일하고 도망 나갔거든요. 아, 일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거 안 맞아서. 그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된 뒤에 국도영,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겠네요. 기자가 된 국도영의 어떤 사회적인 대우가 달라진다는 걸 너무 그렇죠. 느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얻게 되는 인사이트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삶에서도 그때 겪었던 경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퍼스널 브랜드니까 정말 안 갖춰진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간절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 바꾸려면 당신이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토익이 600일 때 하고 내가 토익이 900일 때 하고 이게 내가 꿈의 직장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이만큼밖에 없다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근데 그게 정말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계단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나가다가 어떤 이제 열매를 맺고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제 지루하지만 쭉 노력을 하고 가다가 계단형의 이런 성과인데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이면 그나마 너무 좋은데 가다가 추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견뎌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가 유지되는 거는 좀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유지가 됐든. 네, 아니, 그것도 만족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불안해하는 것은 요게 영위가 안 될까봐 이 중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훅 꺼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겨나면은 이 한 번으로 반복되는 그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점프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근데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로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인의 경험이 아무래도 네네네. 울림이 있으니까. 네네. 자, 이렇게 언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그랬던 경험이 있을까? 고등학교 이후로 저는 이제.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맨 밑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데가 없어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가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고집부려서 대학을 안 가고 부모님 효도시켜 드리겠다 하고 했던 일이 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뭐 영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명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실 영업직이 상대적으로 일반 사무직보다는 채용의 기회가 좀 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시에도 좀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 판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조금 좋아지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엔 그런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판매하러 갔는데 LG그룹의 그 브랜드가 찍힌 명함이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럼 부러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뽕에 취해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정말 이름을 들어봄직할 만한 회사로만 이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대부분 영업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되게 평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돈이나 이런 거 떠나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훅 꺼졌던 구간이 제가 24살인가 5살쯤에 어머님이 정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아들이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 좀 빨리 겪으셨어요. 좀 사기도 당하시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생활을 갑자기 책임지게 된 상황이 왔고, 그래서 뭐 가사 도우미 일도 오래 하시고, 뭐 새벽 이제 그 식당 일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걸 이제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나 봐요. 내 부모의 일이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고 내 성장 곡선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늘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은데 막상 어머님의 존재가 그 경제적인 어떤 지탱이 되어줬던 그 존재가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사라지니까 갑자기 너무 탁 직면해버린 거예요. 이 현실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벌었던 것까지 저는 벌었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와버렸고 그리고 어머님이 또 하필 그 쓰러지시기 2달 전에 참 이게 안 좋은 일이 그 몰아서 오더라고요. 맞아. 2달 전에 보험을 그냥 싹 해지를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대? 예, 안 그래도 없는 집에서 어머님 이제 병원비도 대야 되니까 정말 막 수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절벽 앞에 서 있구나. 왜냐면 어머님이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못 움직이시는 상태지 의식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뭘 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다. 이 정도면 좀 세게 왔나 봐요. 뇌출혈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제 모아놓은 돈은 없고 더 중요한 건 벌 확률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야, 근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때 딱 직면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요. 딱 이제 정말 벽에 탁 부딪히니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공간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 버리니까 아세요? 강박 느껴지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딱 눈앞에 상황 맞닥뜨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제가 디지털 싱글 앨범도 냈거든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벽에 맞닥뜨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가 그 작사를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으로 사실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직장을 때려친 거예요. 당시에. 그 순간이 제일 제 삶에서 좀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 후에도 이제 뭐 사업 시작하고 뭐 실수해서 이제 빚 늘어나고 그 빚 갚는 순간순간이 다 이렇게 저는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실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던 과정 안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요새는 인생의 곡선이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뭐 한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해서 이제 한 4, 50대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해서 이런 곡선이었다면 요즘 낙타처럼 이렇게 여러 번 잡도 바꿔야 되고 맞아요. 그런 이제 좌절이나 이런 게 자주 오잖아요. 그 주기가. 그렇죠. 근데 2030들이야 일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해도 체력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일단 가서 두드려 봐도 내가 일단 깨질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30대 후반쯤, 40대 초반쯤, 혹시 이때 이직이라든가 50대에 뭐 다시 인생을 재출발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게 제 책에도 제가 적은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은퇴 주기하고 이 생애 주기하고요 지금 반비례하거든요. 수명이 늘어나는데 은퇴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더 이상 직장에서 당신을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조금씩 느끼고 계시는 단계 같아요. 30, 40대 세대에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쵸, 실제로. 그러면 50대시라고 하면 50대 기준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제 90살까지는 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55세 때 은퇴해서 90살에 돌아가신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35년을 버텨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35년 동안 일 안 하고 지낼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누구도 아니 뭐 난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단순히 뭐 연금 저축을 좀 돕고 모아둔 현금이 있고 뭐 부동산 자산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모든 변수에 다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요. 그쵸. 그래서 뭐 이따가도 질문 주시겠지만은 이 퍼스널 브랜드가 그런 의미로서도 저한테는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느낀다면 적어도 그 10년 전쯤에는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이름값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가 55세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퍼스널 브랜드 활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솔직히 저는 그냥 돈 안 받고 저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브랜드라는 게 갑자기 뚝딱 생기지가 않잖아요. 브랜드는 생길 수 있죠, 식별장치니까. 근데 브랜드 가치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연속되고 지속되고 일관된 활동 안에서 시간적인 가치가 투영이 되고 광고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저는 브랜드 가치 올라간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라 무조건 브랜드 가치는 시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은퇴 시기가 그래도 한 5년, 10년 남으신 분들이라면요. 저는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이제 은퇴했을 때, 내지는 이 직장을 나갔을 때, 내 삶에서 포트폴리오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다못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많이 보는 어떤 플랫폼에 나가는 거는 너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보는 플랫폼에 나가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전부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마련 안 해두고 그때 가서 뭐 대출 받아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책임질 게 있잖아요. 우리 40, 50대 분들은. 가족도 있고 또 애 결혼할 거고 좀 있으면.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아젠다를 해결하고자 하지 그 40, 50대들이 10년 뒤에 내 삶을 계획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버는 것과 어떤 가치를 만드는 일은요 양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은퇴 이후에 나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을 좀 미리 좀 확보를 좀 해두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세팅이 끝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추후에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어떤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40, 50대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어? 근데 회사에서 한 성공인데 그걸 끌고 나와서 나 혼자서 이걸 다시 그 성공을 재현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었으니까 그 맡았던 역할하고 무엇을 매칭시킬 것인가 외부의 사람들이나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례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네. 네.